그러면 이제 이어서 좀 질문해보면, 그러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MZ도 있고 뭐 우리가 그런 세대 담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기후 관련해서 미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최근에 ESG 실천 이런 게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성과 위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수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실천들을 보시면은. 뭐 남미 쌤 하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흔히 네. 기후 위기가 세대를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기후 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네, 지금 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린 지금 뭐 물론 여름에 말도 안 되는 폭염이 오기도 하고 네. 지금 이 5월에 이렇게 비가 춥고. 내려서 춥기도 하고 뭐 날씨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세대는 지금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약자의 편에 있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 기후위기와 같이 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의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최근에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ESG도 그런 방향이라면 해도 좋다. 다만 우리가 대신 하는 이유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이유와 목적을 많이 잃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열심히 하고. 왜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고 또 뭐 이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걸 왜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ESG 같은 거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복지 예산 점점 줄잖아요. 많이 줄었죠. 점점 줄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우리 시대를 정의하고 네. 사회복지사들도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좀 나름의 어떤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현장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들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선서문이 이게 실천론인가 실천기술론에 뒤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계에서 윤리사학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정의, 평등, 자유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실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그 드라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사부에서 하는 말도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거 하지? 그리고 이제 절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지만 진짜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절실함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ESG 실천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무슨 어떤 게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네. 사업들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지역이나 복지관에 따라서는 이게 저는 건물 개보수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관의 건물?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태양광 설치도 하는 복지관들도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ESG를 그냥 단일 사업에서만 어떤 이제 평가 지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ESG 경영을 하는 복지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복지관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ESG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SG는 사실 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 그쵸. ESG는 경영이 되어야 하고 그럼 그 경영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이제 경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지역사회 전체를 또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일 사업의 어떤 목표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또 한 지역사회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확대되어 가야지 이것이 오히려 복지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ESG 자체의 어떤 개념이나 목표도 흐려지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도 보면 사업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월 되면 지원 사업 넣고 5월에 발표나고 11월에 끝나는 이런 사업 위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도한다는 걸로 간다면은 저는 너무 이례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벤트적인 게 되게 많은데 평범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저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본질에 대한 좀 공부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뭐 ESG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페북에 또 기관에서 또 상 받은 또 기관은 또 ESG 실천 상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나 아니면 방향이나 기조나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재단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현장에서 느낌은 어때요? 이런 ESG 이런 아마 이게 평가에 들어갈 걸요 이제 이게 막 그죠? 그런가요? 어떤 기관은 평가에 들어간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냐? yes 뭐 그리고 선택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혜미쌤 얘기처럼 그 가치를 담아서 기관 차원의 경영이 왜냐하면 ES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G까지를 다 포함해서 ESG의 경영이 잘 반영되는 면 참 좋겠다. 네. 복지 현장이 그렇게 가야 한다의 기본적인 어떤 공감과 동의는 분명히 있는데 네. 이제 그 공모 사업의 단발적 이벤트처럼 사회적 현상을 기회로 보는 그러니까 기회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유행처럼 따라가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이 이래. 이게 중요해. 이게 가야 돼. 막 이렇게 되는 이제 느낌 아닌 느낌들을 이제 보거나 느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죠. 잘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하자면 또 싫어하잖아 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네. 기후위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선서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사실 네.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없죠, 세상에. 사회복지 선서문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 모든 관계가 있는 거죠. 약자, 그쵸, 정의 뭐.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일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지관의 어떤 복지 현장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사업들. 성과들을 네. 만들어야 되는 성과들이 벅차기도 한 거예요. 지금 현장의 그 실무자분들. 네, 어린 이제 우리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에서도 전혀 얘기된 바 없어. 네, 얘기된 바 없는데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텀블러 안 쓰고 일회용 컵에서 음료수 먹으면 자기가 뭔가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고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제작하면 뭔가 무지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들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기 위한 학습을 정말 꾸준히 그럼요. 네,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인 것 같다. 제가 이제 방학골 사례 이렇게 이제 보수교육 하거나 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방학골이니까 가능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방학골이라서 왜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학습하는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네. 보거든요. 자랑 지금 자랑. 자랑. 기관 자랑. 그러니까 학습하는 조직 문화가 조금 해이해지면 방학골도 느꼈어요. 조금 해이해졌어. 그랬더니 그 가치와 의미를 담는 거가 약화되는 게 우리가 느껴져. 그래서 정신 차렸죠.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다시. 막. 언제 공부해 그러면? 퇴근하고? 아니죠. 근무 시간에? 네네. 그것도 이제 다른.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네, 문화. 그쵸. 중요한 그리고 책도 필요하면 근무 시간에 읽죠. 중요한 자랑. 자랑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난 복지관들은 근무 시간에 그런 거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관장님부터 그런 게 훌륭하게 딱 챙겨. 근데 네. 진짜 노동 시간이 긴 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절박함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기후 문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약자나 당사자분들한테는 당장 올 여름, 올 겨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내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그죠.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고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이나 아니면 어떤 뭐 결사체에 가본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텐데 사실 노동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런 걸 할 복지관이. 여유가 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그런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복지관이 우리가 복지관의 지금의 존재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질문이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에요. 지금 학부생 중에서 질문이 공무원 같아요, 뭐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무원이면은 이제 공무원은 어쨌든 정해진 어떤 직무 체계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는 변화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사회복지, 인보관적 어떤 개념을 본다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일이 많은 게 운동성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거가 더 많은지 저는 그러면 이제 복지관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그건 어때? 지금 일이 많다는 거는 저는 줄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근데 그럼 이제 사실 일이 많은데 뭐 공부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예, 그러면 일이 많아서 낮에 공부하면 밤에 또 야근해야 돼? 뭐 이런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것 같았어요. 이게 저는 운동이 되려면 워커들이 나가서 뭔가 주민과도 교육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행정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서사협 지원으로 스마트워크 장기 교육을 받았어요. 복지관이. 맞아요. 그거 발표한다고 하던데. 네네, 네네.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이렇게만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좁게? 네. 네. 자기가 보는 것만. 근데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어떤 혁명적인, 혁신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행정을 줄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여력들을 내서 의지들을 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질문 있냐 하고 싶은 말 있냐 해서 제가 이제 또 너무 동의한다. 스마트워크 교육을 받았더니 네. 그래서 조직에 뭔가가 반영이 됐더니 네.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대응하면 그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줄겠다. 좋다. 근데 그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데 몇 명의 실무자들이 진짜 날밤 새면서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공대생이 아니에요. 네. 너무 어려운 영역이란 말이에요. 강사가 공대생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분은 네.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기 분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 저는 일단 좋은 삶,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먼저 관점을 세우지 못하면 그럼요.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재와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도 사실 많은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스마트워크? 그거 얘기하기가 현장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회복지 현장에 희망임 시스템이 쫙 깔리듯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서 쫙 깔아주면 행정의 효율화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마저도 사회복지사 개개인들의 몫으로 다 남기면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살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꾼 중에 한 명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무슨 방송국 PD인가요? 맨날 영상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비대면이고 주민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이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영상 공부를 막 또 열심히 했어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치. 필요하면 해야지 하는데 이제 행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결국 가치 있는 실천에 더 집중하려면 그것이 뒷받침되는 환경을 저는 그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니면 그런 거죠.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사회복지관마다 배치해줘.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해야지. 우리의 실천에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행정의 효율성은 아까 영수증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거든요.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의 효율화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사기 칠래도 시간이 없어 사기를 못 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계속 요구되어지는 행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런 시선까지도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다. 네. 목소리 지금 한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네. 아유,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오히려 이런 거죠. 행정의 효율화보다는 쓸데없는 행정을 안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네. 쓸데없는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검증하거나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시간이 정산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쓰는 시간에 대한 가치도 비중을 둔다면은 그런 시간은 더 숙고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은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뢰감에서 보여지는 네, 어떤 맞아요. 증빙하는 것들은 사람이 이제 약간 뭐 효율 이런 말을 사람한테 쓰긴 되게 어려운데 사회복지가 어느 순간부터 효율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나 변화나 아니면 임팩트 이런 걸 얘기해 드는데 어느 순간 경제학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효율. 그러니까 일할 때 쉽게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나요 회의로 막. 그러면 사례 걸려서 그럼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걸로 배우게 되거나 녹취해서 그냥 풀면은 그냥 키워드 잡히는 걸로 AI를 쓰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파워포인트까지 할 그러니까 수 그런 있어요. 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환경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왜에 대한 공부를 오히려 저는 돌아가는 흐름은 중요한데 본질을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환경에 대한 공부도 이슈도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혹시나 기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지금 두 분이 또 책을 2권씩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벼랑에서는 인류 이 책도 있고 지금 또 다른 이제 뭐 기후 돌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까 말씀 정신보건으로 우리가 전문가를 할 필요 없지만 최소한 아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는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줌을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할 때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수교육도 전 되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줌 같거든요. 간혹 가다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집에 있으면 되는데 줌을 싫어하시는 분은 전부 다 천장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이런 거를 잘하면 사실 더 공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공부를 또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저는 환경을 쓰는 공부가 돼야 되고 인권도 공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에서 혹시나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오늘 가져온 책 이야기는 뭐 조금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분 또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사회복지사들이 그 썬라이즈 무브먼트라고 이제 기후 운동에서 가장 큰 이제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후 단체예요. 거기가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들이랑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잖아요. 어떻게 조직을 하는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당사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고 목표를 주면서 효능감을 느끼게 해서 더 좋은 사회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 전인적인 것도 배우고 뭐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는가 했을 때 물론 현장에 나와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저는 애초에 사회복지 교육
교육을 시작한 학교에서도 경제를 대학교? 다뤄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이게 굉장히 막 특별하게 뭐 특강처럼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거를 한두 다루기도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도 막 실천론이나 뭐 이제 뭐 배우면 배우잖아요. 근데 네. 그 환경에는 늘 그 지역 사회가 끝이에요. 근데 지역 사회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사실 뭘 우리가 활용해서 그 지역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배우지 않아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1급 시험에 붙고 말고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기관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학교에서부터 배워서 사회에 나올 때까지 그 과정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과목을 신설해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말하세요. 말을 할게요. 과목을 신설하십시오. 과목 신설하진 않더라도 진짜 실천론이라든지 윤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문제론 같은 거 우리 다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실제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의 사례 그리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떤 질환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병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사회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조금 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녹아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사회문제론 수업하는데 환경 이슈를 합니다. 역시. 자랑. 환경, 젠더 이런 이슈를. 그래서 그 기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말고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문제론은 이제 전공 선택이잖아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는 또 있긴 합니다. 1급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지역복지론 이런 수업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은 같이 워크하고 대화하고 찾아가고 하면 좋은데 요즘 포인트가 그 퍼센테이지가 반반이에요. 그냥 시험 보고 싶다. 그룹 작업 없이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도 약간 실천적인 것도 좀 더 강화되면 좋은데 1급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자, 어쨌든 공부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일은 많지만 어쨌든 방학골 복지관은 공부한다. 네. 다른 기관도 그런 것들은 더 하시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